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룬 어이제입니다. 주식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는 하지만요. 시간 낭비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기엔 너무 비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조금 더 집약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를 교수들의 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 시마룬 강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장 같이 답을 찾아 나가 보시죠. 오늘 함께할 교수부터 만나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강의 주제 두 가지로 이어갑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 볼 텐데요. 거래소는 영 힘이 없고 코스닥은 가까스로 보합권까지 올라오곤 있는데 오전장 대비로 어떤 종목들의 변화 흐름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희정 캐스터 살펴주시죠. 네, 오늘은 대형주를 위주로 해서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대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을 꽤 줄이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1% 넘어가는 내림세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지수로 봤을 때는 3,124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장 거래대금은 13조 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요.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라서 지수가 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종가북은 혼조로 출발됐습니다. 3,162선에서 출발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가가 고가로 형성되면서 바로금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계속해서 1%대 내림세가 집계됐고요. 현재 구간에도 1.2%대 내림세입니다. 3,12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과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외국인 기관이 파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상당량 내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장에는 현재 구간 1조 3천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집계되고 있고요. 외국인 함께 팔고 있습니다. 4,7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그리고 이만큼 개인이 담아가는데요. 1조 7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하락 업종이 더 많습니다. 하락하는 쪽부터 살펴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를 위주로 해서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IT 투톱이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딱 업종 지수도 그렇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이 2% 넘어가는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2%에 육박하는 내림세입니다. 그리고 기계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 제조와 건설 순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오늘도 강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6%가 넘어가는 강세 흐름이고요. 물론 쿠팡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장에는 보험이라든지 금융 쪽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업종도 2%가 넘어가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철강주들이 원자재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속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복은 1.4%대 오름세, 전기가스까지 상승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상 위주의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IT 투톱이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세 속에 나란히 2%에서 3%대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쪽도 부진합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2%에 육박하는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어제까지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이 나왔던 언택트 투톱도 오늘은 쉬어갑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1%에 육박하는 내림세가 집계되면서 39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1%가 넘어가는 내림세가 집계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IT 투톱, 현대차 모두 쉬어가고 있는데요. 현대차에서는 전기차 코나에 이 배터리를 전량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악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 매도세가 집계되면서 2%가 넘어가는 내림세고요. 현재 주당 가격은 24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오늘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이에서는
셀트리온만이 약하지만 강보합권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현재는 3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쿠팡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특히나 이제는 더 다양한 쪽으로 매기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던 동방이라든지 KCTC, KTH 등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면 이제는 그에 더해서 식품 그리고 물류, 택배까지도 점점 더 그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첫 번째 종목으로는 KCTC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흐름을 나타냅니다.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죠. 이렇게 1,350원의 신고가 경신이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솔 로지스틱스를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식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연 이틀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36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택배 물류와 관련한 한솔 로지스틱스 함께 체크해 보시면은 오늘 새롭게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장 중에는 3,870원 이렇게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단알까지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호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쿠팡과 관련해서 인터넷 온라인 결제로 오늘장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묶이게 되면서 오늘장 상한가 흐름을 나타냅니다. 현재 구간에도 6,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낙폭 꽤 많이 줄이면서 현재 구간에는 약보합권 정도로 올라왔고요. 지수로 봤을 때는 9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13조 8천억 원가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번에는 분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조 3천억 원이고요. 분봉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전거래일 종가 부근인 977선에서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 초반에는 970선의 저점을 만들어냈고요. 그 뒤로는 차츰차츰 낙폭을 줄여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약보합권 9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매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90억 원, 기관은 1,000억 원 넘어가는 매도 물량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 홀로 담아갑니다. 2,3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담아가면서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1% 넘어가는 오름세입니다. 16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오늘 장에는 시즌까지 괜찮습니다. 1.4%가량의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간 러브콜을 받아왔었던 펄어비스가 오늘 장에는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적 전망을 하회했다는 악재,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액면 분할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장에는 7에서 8%가량의 내림세가 집계됩니다. 현재 구간에도 34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LB가 오늘도 급락합니다. 계속해서 허위 공시에 대한 악재를 소화해내고 있는데요. HLB의 경우에는 9위로 이제는 밀려나게 됐습니다. 오늘 장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 현재는 7% 넘어가는 내림세고요. 6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 시세가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해냈기 때문인데요. 일각 입장이 나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10만 달러까지도 돌파할 것이라는 입장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 쪽에서는 최악의 거품이라는 악평을 내놓기도 합니다. 현재 금융제도권에서는 이 상품 결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이 오늘 이 뜨거운 관심 속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앞서 다날의 경우에는 쿠팡 관련주로도 언급됐던 종목이죠. 오늘장 상한가 6,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상한가고요. 6,1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는 버추얼텍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오늘 장에는 상한가 흐름 현재 구간에도 풀리지 않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는 75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버추얼텍의 경우에는 현재는 6%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지금까지 코스닥의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심화론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 강의 주제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까지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죠. 쿠팡의 미국 증시 대비 이 상장에 따른 국내 산업의 나비 효과, 실질적으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가려내야 될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 다뤄보죠. 네, 먼저 이 쿠팡의 상장 이슈는 이번 주 내내 증시에 뭔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김민준 전문가님. 일단 그 나비 효과를 기대하는 관련한 종목들, 이커머스, 뭐 포장 재지 쪽 같이 들썩이고요. 뿐만 아니라 관련이 뭔가 간접적으로 있는 MBT, 와이더 플래닛 뭐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좀 들썩이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이커머스 산업의 한 주도 축으로서 성장주들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뭐 오늘 이제 주식 심화론 시간인데 네. 항상 좀 난이도를 좀 높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심화론이니까 말 그대로 응용 기법인데 오늘은 그래도 쿠팡 이슈를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 이유가 시청자분들 알겠지만 이제 단기 과열권 모습이 솔직히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먼저 앞서서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다가서야 될 것 같고요. 네. 신규 진입은 안 된다.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뭐 여기 이제 희생커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성장 주도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커머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죠. 오래 쉬었어요. 올해 쉬었고 예전에 이제 2000년도인데 약 20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도 예. 이제 데뷔 전인데 네. 그때 전자상거래법이라는 게 처음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 그때 무슨 온라인 거래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오. 네, 그런 거 아예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네. 이커머스, 특히나 이제 물류업계로 먼저 좀 들어왔는데 쿠팡이라는 이제 단어를 딱 떠올리면 딱 두 가지거든요. 새벽 배송, 로켓 배송. 로켓 배송. 정말 이제 아주 사소한 건데 그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카카오톡도 예전에 정말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노란톡이라는 메신저가 정말 국민 앱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네. 연결고리로. 뭐 좀 사투리 썼으면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이걸 쓰시는데 이것도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류업계가 기존에 많이 있었지만 정말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 문 앞에 딱 와 있더라고요. 써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가입해봤습니다. 아. 네, 처음으로 이제 가입을 했는데 예. 한참 헤맸었는데 방송국에 와닿아도 이렇게 물건이 나와져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결국 이 새벽 배송의 노고는 배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쿠팡의 직원 대우를 좀 보면 기존의 물류업계와는 좀 틀리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주식 상장하게 되면 상식 전환만 되면 주식을 주겠다. 이런 게 솔직히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정말. 그래서 이런 것들 직원 어떤 거래 대우들도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역시나 이제 이 새벽 배송이 이제 오면서 온라인 거래가 좀 활성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물류업계랑 다르면서 매출액이 지속 성장은 좀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발목을 잡았던 손실 부분이겠죠. 어쨌든 이 손실 부분도 코로나 국면을 좀 맞이하면서 좀 줄어드는 모습.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언택트 국면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전자상거래,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온라인 배송이 네. 상당히 활성화가 좀 되었죠. 이러면서 이제 매출액 성장의 기반 요건을 따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쿠팡에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장 전망치가 나와 있는지 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그래프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이제 뉴욕거래소에 상장을 하니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신고서 영문도 봤거든요. 네. 굉장히 페이지가 많습니다. 10페이지가 되는 페이지 네. 분량인데 네. 네. 간략하게 봤는데 뭐 4배 정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과연 아마존 같은 기업이 될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분명한 건 미국은 국토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 배송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과연 어떠한 네트워크를 좀 구축한 다음에 네. 미국에 이제 현지에 있는 고객들에게 당일 배송을 실시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주변에 같은 이커머스 네. 산업계의 매출 좀 성장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인데 표 나오네요. 첫 번째가 이제 밑에 있는 것이 네이버고요. 진한 파란색이 네, 네이버 네이버입니다. 커머스입니다.
뭐 다들 네이버 쇼핑 이제 아시니까. 많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쿠팡 저 위에 있죠. 네, 핑크색이요. 네, 뭐 지금은 확실히 현격한 차이가 좀 나. 압도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 이게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쓱닷컴. 네, 이마트 내에 있는 쓱닷컴도 좀 좋다가 지금 약진하다가 약간 꺾여 내려가는 분위기인 네이버에 것. 살짝 좀 뒤지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캐파가 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쿠팡이 독점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네. 쓱닷컴이 좀 올라가는데 네. 요즘에 네이버에서 상당히 좀 힘을 쓰거든요. 네이버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이유도 지금은 이 이커머스 산업 때문이었거든요. 아. 여기 테마당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부분도 이제 차후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네이버 하면은 저는 새벽 배송 같은 건 네이버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쓱닷컴은 뭐 신선식품도 배송을 해주긴 하는데 조금은 다른 무늬가 있긴 하지만 저도 네이버 커머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자체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좀 달라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쿠팡의 미국 상장이 있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쿠팡은 이렇게 국내 시장이 이 배송과 관련해서는 뜨거운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고 압도적으로 본 것처럼 1위, 국내에서 1위잖아요. 그럼 왜 국내 상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일단 있는데 첫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자를 조금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비전 펀드 손정희 이제 회장님이시죠. 네. 소프트뱅크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내 상장을 하기에는 요건이 3년 적자거든요.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봐요. 상장 요건으로 국내 자체는 네. 적합하지가 않은 것이죠. 네. 너무 적자가 계속 손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그렇죠. 투자 자금이 3조 원대를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네. 결국은 좀 캐파가 더 크고 네. IPO가 공개가 큰 미국 쪽을 택한 것 같고요. 가장 아. 궁극적인 요인은 뭐 이제 뉴스에 많이 노출돼 있는 창업주의 우회적인 차등 의결권 같습니다. 쿠팡이 이거 좀 불씨를 당겼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좀 있거든요. 네. 좀 보호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속된 말로 2번만 상속을 하면 이게 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상속돈 말이 좀 많았거든요. 네. 기업이 없어진다. 이제 셀트리온의 서정진 의장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창업주들이 결국은 기업의 CEO고 네. 기업을 이만큼 혼자 키운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권리는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네. 미국 사람이에요. 네, 이건 아마 거의 잘 모르셨을 겁니다. 오. 미국 시민권자고 그래서 뭐 미국 시민권자라고 미국의 상장을 택하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투자자 하지만 차등 의결권 자체가 미국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영자의 어떤 경영자 권리를 잃지 네. 않을 수 있는 이 제도 때문에 미국을 택했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큰 가능성이라는 거죠. 네, 이게 뭐 뉴스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 이제 회사를 갖고 있으신 분들 알 거예요. 이제 법인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아실 건데 저도 이제 법인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영권을 가지려면 지분율의 51%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근데 51%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지분율을 우호적인 게 아니거든요. 법인을 이제 하다 보면 뭐 네. 법인세도 내야 되고 상당히 상속도 좀 어렵고 네. 그래서 뭐 여기 법률적인 부분이 확실히 미국이 좀 우호적이에요. 이 부분을 택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3년 영업이익이죠. 적자기 때문에 계속 상장이 쉽지 적자를 않다.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조건에 일단 탈락됐다. 네, 그렇죠. 정말로 어려운 형국이죠. 그리고 물류업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평가보다는 미국이 좀 더 후하니까 네. 다르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제로는 수천억대 적자 중이에요. 아직까지도 쿠팡의 네. 실적을 보게 되면 이런 네네. 부분이 미국으로 좀 선회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을 택한 그 이유 그리고 미국장에서는 무려 기업 공개 이후에 55조 우리 돈으로요. 500억 달러까지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치들이 외신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로 나비호가 나올까 그리고 미국을 왜 택했나 이 두 가지를 짚어왔고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쯤에서 또 생겨요. 그 55조에 달하는 기업 가치 평가는 정말 가능한 이 가치 산정입니까?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광고성, 상업성도 좀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냥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네. 정말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으로만 측정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분명도 이것도 상업의 일환이거든요. 기업을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투자자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은 신기한 게 저는 솔직히 쿠팡이 만약에 미국을 간다면 미국의 지금 유럽과 가장 유행하는 게 스펙 상장이거든요. 네. 대기업과 좀 엮어서 투자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인데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느 정도 자신감이 뭐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또 1조 원대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쿠팡에 그걸 또 해줬더라고요. 1조 원이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건데 유역거래소 상장이 된다고 하니 외국 네. 은행에서 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쿠팡이 상장이 되었는데 뭐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는 둘째치고 예. 뭐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우리나라 기업 상장이 됐을 때 뭐 따따상, 네. 따상 이런 모습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윗골이 달리고 쭉 내려가는 모습들. 그러면 누군가가 팔았을 건데 미국도 그렇죠. 그런 현상이 저는 있다고 보는 특히 쪽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팔잖아요. 엑시트하려고. 그렇죠. 맞죠? 특히나 이제 비전 펀드에서 있는 손정희 회장은 분명히 공언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나 투자한 거예요? 3조 원대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어마어마하시죠. 근데 지금 뭐 상장됐으니까 4배 정도 수익을 거둘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각각 틀린데 중요한 건 손정희 회장이 전략 매도하겠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자금 회수 계획을 세우고 계시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장돼가지고 주가 탁 떴을 때 팔겠죠. 그러면 뭐 55조를 받다고 한들 33조를 받았다고 한들 네. 10조 이상은 증발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뭐 미국에서 보시진 않겠지만 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5조를 당장 그 첫날 이 시총까지 확 불어났다가 계속해서 매도하려는 이런 자금에 발막혀서 이게 좀 막혀서 계속해서 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그러니까 그 유지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가치 평가가 어렵다면 우리 국내 기업들도 사실상 지금 쿠팡과 함께 재평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해석으로 지금 막 올라왔잖아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다소 좀 거품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는 뭐 물류 관련 종목, 이커머스 관련 종목, 후발주자 관련해서의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거품이죠. 당연히 거품이고 실체가 없다고 좀 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성장 산업군의 이커머스가 분명 한 축으로 자리할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것도 그러면 우주항공 산업도 저희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네. 앵커님하고. 거기도 끼워줘야 되고요. 자율주행도 또 끼워줘야 그쵸. 되고요. 근데 버티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강력합니다. 강력한 실체도 성장 있고. 주도주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 틈바구니를 이커머스까지 껴줄 자리가 지금은 없어요. 그럼 그리고 그들 기업에 주도주에게는 대한 어렵다? 평가도 네. 모멘텀 구간이기 때문에 재평가가 지금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지 이제 올해 증시가 좋고 신규 계좌 개설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네. 자, 이 경험을 다 하셔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런 단타 급등의 좀 쓴맛을 봐야지만 주가를 좀 올바로 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따끔하게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잠깐의 내 손에 들어오는 수익은 될 수 있지만 물론 나는 이걸 정말 잘한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럼 뭐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지만 과연 큰 손들이 장기로는. 그렇게 할 것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수혜주는 역시나 동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강합니다. 두둥 동방이라는 용어가 두둥 지금 동방. 생기고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에서 네. 동방 이름도 잘 지었어요. 동방 이제 물류 담당사인데 그리고 네. 이제 KTH 네. 그다음에 쇼박스인데 이 쇼박스와 KTH는 쿠팡 플레이죠. 쿠팡 쪽에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네. 주변 것들을 좀 부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거는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동방은 특히나 이제 쿠팡 전담 물류소인데 그렇죠. 이것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솔직히 네. 이제 판매자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희재앵커님이 예를 들어 배추를 판다. 그러면 그 배추를 그렇죠. 쿠팡 물류센터까지 옮겨주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이 뭐 쿠팡에 전담 물류를 한다 그래서 배송을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소비자에게 가는 그 과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원산지에서 그냥 쿠팡 물류센터로 갖다 주는. 이송하는 작업만. 네, 그게 담당하고 동방이 하고 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쿠팡이 받으면 택배 네. 기사님들이 로켓 배송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이 동방에서 매출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매출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쿠팡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나타나는 그 그렇죠. 매출. 네. 쿠팡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근데 주가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예. 과연 이 부분이 과연 괴리감이 없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인데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됐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네, 지금 계약은 딱 돼 있고 또 4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4년 연장이 된다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주가는 선방향인데 과열권으로 가는 모습은 좀 지울 수 없을 것 같고 표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
동방의 사업별 매출 부분인데 네. 지금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역시나 이제 물류회사들이 거의들 하는 게 항만, 그다음 화물 배송 뭐 이런 네. 쪽이거든요. 선박 운송까지. 네. 근데 이제 화물 운송 부분이 확실히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그 보이죠. 짙은 빨강 가운데 있는 네, 막대 그렇죠.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화물 운송이 차지하는 네. 부분이 조금 있구나. 가장 그러네요. 큰 부분은 동방이 이제 원래는 항만이었거든요. 항만 하역 쪽이었는데 맨 왼쪽 막대 그래프죠? 네, 이거 그렇죠. 줄어드는데요? 원래 이제 부산 쪽이나 인천을 가게 되면 이런 항만 쪽이 많이 크루즈 선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내렸었는데 지금 코로나 국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어오지 않겠고 국내 배송 물류 쪽으로 계속 치중을 하면서 쿠팡 네. 물류로 화물 운송을 좀 키웠다는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주가와 어떤 동방의 매출 부분이 괴리감은 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후발주자들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 저도 네. 자료를 준비해 보면서 재미있었습니다. 후발주자 누구누구를 일단 꼽아주셨어요? 뭐 너무 일단은 많이 움직이는데. 뭐 삼성의 반개 혈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마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PER을 좀 봐봤는데 PER이 13배고 이제 PBR이 0.56배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쓱다 큰 밸류 체인이 또 나와 있어요. 약 아. 3조에서 5조를 평가하는데 오, 네. 쿠팡이 역시나 되는 것 같으니 대기업이 좀 뛰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신선식품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내수 소비주와 맞물리는 역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결국은 이런 내수 소비주는 뭐 엔터가 됐건 여행이 됐건 항공이 됐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해결이 된다면 마찬가지 이마트도 그런 소비주의 중심에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쿠팡 테마를 좀 타고 있는 거죠. 같이. 쓱닷컴을 보니 대기업이 3조나 있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CJ 대한통운인 것 같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은 조금 뭐 저도 종목을 요새 보고 있는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해외 물류입니다. 해외 물류. 특히나 이제 PR은 23배, PBR이 1.15배인데 뭐 실적 좋고요. 두 기업 다. 네. 상당히 독특한데 고대 유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고대 유물을 터키, 중국, 미국, 동남아 쪽에 실질적으로 오, 운송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 아주 고가품이겠죠. 네. 이런 것을 CJ 대한통운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CJ 대한통운은 미국이나 동남아 물류 시설 설비 투자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네, 네. 캐파를 늘려가는 거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대기업은 이제 막강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쿠팡도 분명히 여기서 이제 기업 IPO를 해서 돈을 걷어들이면 시설 투자를 할 거예요. 특히나 면적이 넓은 물류 쪽으로. 그렇죠. 네. 뭐 시스템 통합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로봇 체인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스마트 팩토리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이 두 회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의 반계열 쪽 정도는 되니까 자금이 막강해서 후발주자 쪽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아주 핫한 네이버죠. 네. 언택 국면에서 대장주 역할을 카카오와 더불어서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좀 물류 바람을 살짝 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40만 원까지 갈 줄이야. 오늘 좀 밀렸습니다만 이제 예. PER은 뭐 프리미엄을 확실히 좀 받고 있고요. 네. 성장 주도주에 관해서 프리미엄은 각각의 의견이 다 틀리거든요. 전문가님들마다. 네. 뭐 그거는 일단 둘째치고 내부에서 정말 하고 있는 업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인데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캡처를 했는데 네. 뭐 네이버 광고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이거든요. 페이 멤버십이요? 네, 그렇죠. 네이버 플러스라고 월 4,900원을 주게 되면 오. 네이버를 이용해서 쇼핑을 하게 되면 5%를 적립해줘요. 아. 그러니까 8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면 4,000원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 가입했던 효과가 나오기 그러네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음악도 300곡을 무료로 들을 수 아, 있고요. 그래요. 영화도 한 편으로 볼 수 있고. 네이버에서 이거 상당히 제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네. 네이버만 5%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 높네요. 네. 이거 적립되면 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거든요.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합니다. 네, 저도 이거 이제 가입한 지 2달 됐는데 이렇게 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잘하고 있는 게 CJ 대한통운과 협업인 것이죠. 국내 물류수 상해 중에서는 뭐 쿠팡보다는 CJ 대한통운이 제일 크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풀필이라는 건데 좀 그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J 대한통운 만에. 네, 이 풀필먼트. 풀필먼트라는 거거든요, 네. 제도가. 상당히 재밌는데 지금 위에 있는 이제 보관센터하고 USB 터미널, 그다음에 HUB 터미널을 풀필 센터라고 통합을 해가지고 네. 간소화 전략을 한 것이죠. 시스템 통합과 물류 통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주문을 딱 하게 되면 풀필 센터로 가서 바로 터미널 그리고 소비자로 가는 유통 단계를 줄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훨씬 더 빨리 이제 소비자에게 올 수가 있고 가격도 낮아지겠죠. 저렴해지고. 네. 아, 유통 단계를 그렇구나.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물건은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기 그쵸. 때문에 유통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이런 이커머스 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황부터 좀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에는 쿠팡도 들어가 있고 뭐 해외 기업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표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까지 있고요. 이 표가 암시하는 의미, 뜻 뭘까요? 이제 PSR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이거 요즘은 뭔가요? 네, 네. 자격증 따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PER, PBR을 넘어서 네, PDR도 생겼죠. 꿈의 지수도 꿈의 생겼고. 비율. 네. 정말 힘든데 이제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라 보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려우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네. 쉽게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PSR에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낮을수록 좋다. 아. 낮을수록 성장률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높을수록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팡 낮은데요? 네, 쿠팡이 아마존보다도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실적 전망치가 이제 미래에셋 대우세 나온 건데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3,900. 네, 그리고 이제 3.3 아마존. 그다음에 징둥닷컴입니다. 여기 중국 1.1. 거죠? 그다음에 중소형 이커머스. 뭐 여기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젓가락 일본가라든지 뭐 좀 안 좋은 거니까. 네, 그다음에 뭐 위뭐로 시작하는 이런 나머지 좀 이커머스 어플들 있는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제트마켓이라든지 뭐 네. 이런 그룹들이 이제 7배에서 10개 되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지 않거든요. PSR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쿠팡이 마냥 높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뚜껑을 열어보니 네이버가 1등입니다. 1인데요. 네, 그렇죠. 그만큼 네이버가 이제 대기업이라는 것이죠.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네. 거의 네이버와 이제 다음 카카오로 양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쿠팡입니다. 쿠팡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가 그래 나머지 이제 캐파를 좀 나눠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쿠팡에 대한 이제 PSR 주가를 주당 매출액 나눈 성장성 지표는 확실히 쿠팡이 좋구나 하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으로 마무리를 짓자면 결국 지금 너무나 좀 과도하게 올라온 감이 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성장 주도주로서의 기대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장 주도주의 1등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물음표를 달아주셨거든요. 관련 종목들은 일단은 트레이딩으로 다 매매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업의 섹터를 보게 되면 뭐 제약 바이오는 성장성보다는 모멘텀, 뭐 반도체 IT는 실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탑으로 뽑으라면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 모멘텀이 없으면 성장성이 붙질 않거든요. 네. 나머지 뭐 테마성을 좀 제외하고는 그러면 네. 지금 모멘텀은 붙었어요. 이커머스에 관해서. 근데 모멘텀 단계에서 신바람은 좀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봐도 이건 과열권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신풍제약 때도 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은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는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 뭐 증권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맙다는 인사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굳이 정말 이커머스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한다면 시장의 재평가가 또 넓어질 겁니다. 지금 2차전지 부분처럼. 그러면 이제 대형 플랫폼 편입이 될 거예요. 아까 중소형들, PSR이 높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합병을 한다든지 말이 좋아 합병이지 수치적으로 합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편입 전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는 쿠팡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시스템 통합 구축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면서 이 시스템 통합을 해낼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떤 대처 능력 이런 걸 분명히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실패의 사례로 남는다면 당연히 국내 상장했을 때 저는 네이버나 뭐 CJ 그리고 이마트를 넘어설 수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근데 네.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성공을 하고 국내 성장을 추진한다면 네. 대박 기업이 또 터지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동반 같은 종목들은 더 갈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구간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모멘텀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쿠팡이 갖고 있는 미국 시장 안에서의 과제들을 꼼꼼히 체크한 이후에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네요. 김민준 전문가의 또 소신 있는 이런 평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 마무리 짓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주간 반도체 업데이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계속되는 이 반도체 호황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을 압축해서 살펴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전력 반도체 PMIC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두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가져오셨다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먼저 로직 반도체라고 들었습니다. 로직 반도체,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회로기판에 있는 두뇌 역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프로가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주식 심화론하고 네. 배워야 산다인데 다른 프로그램 아쉬워하시겠어요. 네, 힘들긴 힘듭니다. 지난 시간에 근데 고지를 해드렸거든요. 지난번에 예. 우리가 공부한 건 아날로그 반도체를 공부했었죠. PMIC와 DDI 쪽, 디스플레이 패동 분할칩을 공부했는데 이제 난도가 좀 높습니다. 저는 실제로 작년에는 반도체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도 더뎠고 네. 삼성전자가 쉴 때 다른 주가도 좋았거든요. 네. 2차 전지랄지 너무 신바람을 냈고 작년에 또 제약바이오도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반도체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좀 공부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사이클에 왔어요. 반도체가 좀 많이 쉬었고 작년에는 뭐 국산화 바람이라든지 굳이 반도체만 오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반도체만 계속 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공매도 이후에는 그만큼 좋게 보고 있고 네. 이제 공부가 뭐 끝이 없겠지만 PMIC와 DDI에 관해서는 언급을 좀 드렸어요. 네. 테스나를 필두로 네페스, 아크, LB 세미콘, 예스티까지 좀 그 외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종류 중에 좀 말씀을 드리면 아날로그 반도체, 로직 반도체 그리고 이제 광학 센서 부분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은 랜드, 디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비메모리 중에서 오늘은 로직 반도체를 준비했는데 네. 지금 이제 전력 반도체들이 다들 가전제품, TV, 뭐 노트북, 리모컨 다 들어가 보니까 전방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공급이 타이트하다고 하죠. 뭐 쇼티지가 계속 발생되고 너나 할 것 없이 달라. 조 바이든 행정명령까지 내리고 맞습니다. 네. 난리인데 그러면 다음에 넘어올 반도체 업황구는 어디일 것이냐? 네. 반도체는 좀 어렵거든요. 저는 로직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직 반도체를 쉽게 좀 설명을 들으면 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CPU, 그 다음에 GPU, 아. 그 다음에 AP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앙 처리 장치를 도맡고 있는. 그렇죠. 네.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딱 CPU 하면 떠오르는 기업은 인텔이죠. 네. 인텔이고 GPU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네. 엔비디아. 딱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일단 떠오르는데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AP 하면 예. 퀄컴이죠. 아.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가장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걸 딱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 딱 세 개를 보면 떠오르는 용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로직 반도체인데 네. 이게 이제 안 떠오르시면 시청자님들이 이제 종목을 사실 때 고민이 되시는 거죠. 이제 몇 저도 분이나 공부 보실지 좀더 모르겠는데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 삼성전자죠. 아. 작년에 모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주를 했던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다 맡았다. 인텔, 엔비디아, 퀄컴 음. 모두 삼성전자에게 특히 올해 화두가 됐던 게 인텔 수주 도맡는다. 그렇죠. 물론 핵심은 아니었지만 요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를 맡았다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이미 나와 있고 엔비디아. 네. 그다음에 퀄컴도 이미 퀄컴까지. 나와 있고 떠오르면 이제 삼성전자가 떠올라야 되겠죠. 이제 네. 고객님들이시죠. 삼성전자의 대형 고객사죠. 대형 고객사들인데 네.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삼성전자에게. 네. 알겠습니다. 공장 캐파 증설했고 이제 찍어낸단 말이죠. 이제 가겠죠. 인텔이나 이렇게 뭐 퀄컴이나 다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매출액이 언제부터 계상될 것인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주식이 또 선행성도 있지만 후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후행성이 뭐냐? 실적 호전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지금 딱 삼성전자에는 하나가 딱 발목을 잡고 있어요. 어제 나왔던 뉴스죠.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제 리더가 좀 부재한 상황이고 네. 법무부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5년간 취업 제한을 시켰어요. 지금 조금 살짝 열 받죠. 네, 솔직히 열 받는데 뭐 정치적인 거는 배제를 철저히 시키고요. 저는 뭐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5년간 취업 제한 이슈를 좀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국익에 선방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단지 작년에 삼성전자의 실적 효자 노릇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이 딱 뻥튀기가 됐던 그렇죠.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네. 네. 앵커님이 딱 제스처를 해주셨는데 핸드폰이죠. 정말로 삼성전자 실적이 잠정 실적을 계속 넘어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IM 사업부가 거의 다 했다라고 그렇죠. 봐도 과언이 네, 아니다. 뭐 스마트폰이 워낙 굉장히 효자를 따라갔다. 했습니다. 이제 예.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성장 산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렇죠. 완숙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효자 노릇을 했다면 네. 올해는 어디에서 효자 노릇을 할 것이냐? 네. 파운드리라는 것이죠. 아. 이미 우리 인텔, 네. 엔비디아, 퀄컴까지 고객님들 파운드리 이제 많이 찍어주고 있고 네. 추가 반도체- 수주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네. PMIC, DDI 쪽으로 수익을 잘 창출하셨다면 이제 로직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이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대형주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는 삼성전자가 아직은
가격 조정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그래서 횡보를 좀 말씀드렸고 오늘 또 네. 좀 빠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오스틴 공장 지금 셧다운이 좀 들어갔기 예. 때문에 그런 단발적인 이슈도 좀 있지만 이건 단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미 그건 고지를 했습니다. 오스틴 예. 에너지 쪽에서 네. 이렇게 정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언급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뭐 단발성으로 봐야 될 것 크게 같은데 약재 아니다. 8만 원 정도의 지지 여부 테스트는 그래도 한번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올 한 해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10만 원은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로직 반도체에서 그럼 눈여겨보는 종목들에 대한 힌트는 없을까요? 네, 뭐 이거는 아직 준비를 좀 못했고요. 좀 미련도 남으셔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좀 준비를 해보고 시간이 좀 촉박해서 다음에 이제 블루오션 칩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오늘 내려오기 전에 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또 네. 정말로 이 자료를 한 2, 3일 전에부터 계속 준비를 해도 오늘 나왔더라고요. 제가 뭐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네. 메모리 쪽과 이제 인공 이제 제어 센서를 같이 결합한 예. 뭐- 신기원. 네, 신규원 기술이 이제 삼성전자 포털 사이트 뉴스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AI 엔진을 탑재한 메모리 반도체다. 그렇죠. 나왔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블루오션 칩입니다. 아주 AI 반도체는. 왜냐하면 네. AI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AI 구현에 이제 필요한 대규모 연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을 실행하는 반도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노출된 부분이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시청자님들이. 근데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연평균 26% 전망치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근데 벌써 이제 삼성전자에서 오늘 뉴스를 내놨어요. 딱 때마침. 정말 이게 좀 시기적절하게 주제가 된 것 같고요. AI 반도체 기술 변화를 보게 되면 CPU에서 지금 GPU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네. CPU가 순차 처리를 했다면 GPU는 이제 병렬 처리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네. 쉽게 생각하시면 뭐 합이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제약바이오에서 RNA냐 DNA냐 DNA는 이제 한 가닥이고 RNA는 두 가닥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I 반도체가 지금 성장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지배자가 없어요. TSMC도 아니고 그래서 블루오션. 네. 삼성전자도 아닙니다. 성장 초기 단계로 이제 지배적인 사업자가 부재한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뉴스를 딱 내면서 첫 시발점을 끊었거든요. 아, 올해 만약에 이 파운드리에 이 AI 칩 블루오션까지 삼성전자가 만약에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네. 올해 삼성전자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0만 원은 무난하게 넘어가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11만 원대, 12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와 계속되는 투자 속에서 제2의 디램이라고 불리는 AI 반도체 쪽으로의 성과까지 낸다면 파운드리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할 것이다. 10만 전자 꿈이 머지 않았네요. 이렇게 해서 주간 반도체 업데이트까지 살펴봐야 될 포인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김민주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함께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